자, 앞서서 봤던 그림의 모양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회전자 부분이 되겠고요.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고정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자와 고정자 부분이 이제 이해가 가셨으면은 이 회로가 고정자 측에서 전압이 이제 인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A와 B라고 이제 한 세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요, 이 선이 돌아가면서 사실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뒤쪽으로 이제 연결이 다 돼 있죠. 선이 이렇게 가서 흐르면은 권선이 한 번만 감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 번 감겨져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인덕션 코일로 표시가 되고요. 권선이 갖고 있는 저항 성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A가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회전 자개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회전 자개가 발생시켜서 이 회전 자개가 돕니다. 이 자개가 회전을 하면서 그렇죠. 회전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회전자 도체를 갖다가 이제 관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자개가 이제 이쪽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2차 측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측 회로는 여기에 있는 도체들이 양쪽이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도체들을 통해서 전류들이 이제 순환을 하는 전류 I가 흐르게 됩니다.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내용은 이제 여기다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2차 측 회전자 측이죠.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기되는 전압이 있습니다. 유기되는 전압은 아까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제 회전 자개가 있어서 자속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은 자속은 2차 측에 철심의 유기전압으로 전달이 되죠. 유기전압으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 변압기 원리하고 유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 측에 전달된 내용은 이제 유기전압은 이제 폐회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2차 측 전류로. 자, 이것이 2차 유도기의 등가 회로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수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2차 측은 저항 R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보통 2라고도 할 수 있지만 IR 로타라고 그래가지고 IR로도 표시가 되는 것이죠. 2차 측을 여기서 회로에서 보시게 되면요, 회로에서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유기되는 전압 EBR, 그렇죠? 유기되는 전압을 여기에 임피던스 값으로 나눠준 것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 값으로 2차 측의 임피던스 값.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EBR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은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은 1차 측, 2차 측을 움직이지 않게 잡아 놓았을 때 유기되는 전압 브레이크죠. EBR 브레이크에다가 슬립을 곱한 값입니다. 즉 슬립이 어떻습니까? 슬립이 0, 슬립이 0이 1이면 어떻죠? 완전히 벗어난 상태, 정지 상태죠. 슬립이 1이라고 그러면은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이 회전 자개에 의해서 철심에 유기되는 전압이 최대일 때죠.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철심은 서 있고, 고정자 철심은 서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자개가 이걸 갖다가 동기 속도로 치니까, 그렇죠? 유기되는 전압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S가 0일 때는 어떻습니까? S가 0일 때는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회전 자계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어떻죠? 똑같죠? 같이 돌아가니까 사실 회전 자를 갖다가 쇄교하는 자석은 없고 흐르는 유기되는 전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슬립을 배웠을 때 그 내용이 여기 이제 곧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값은 이제 크기만 놓고 봤을 때 저항은 R의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의 R 플러스 J X 뭐 이렇게 되겠죠. X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요? BR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주파수에 관계가 되죠. 왜? 2차 측에 흐르는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입니다. 오메가는 뭐죠? 오메가는 2파이 F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F에 비례합니다. F는 뭐죠? 유기되는 주파수, 흐르는 전류의 전압의 주파수입니다. 전압의 주파수는 아까 어땠습니까? 전압의 주파수는 결과적으로 인가되는 정지되어 있을 때 흐르는 주파수는 60Hz겠지만 이것이 로터가 회전자가 움직이면서 유기되는 주파수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것도 뭐에 비례합니까? 슬립에 비례하죠. 그래서 슬립에 비례하는 만큼 S를 곱해준 값이 리액턴스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S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크기만 놓고 보면은 R의 제곱 S X BR 정지시 측정한 리액턴스에다가 S를 곱한 것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한 수식을 가지고 수식을 보기 좋게 S로 위쪽 아래쪽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위에 S 없어지고 요 아래쪽에도 S가 없어지고 저항 쪽에만 S가 남아가지고 수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S 부분이 이제 저항 쪽으로 넘겼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이 S분의 R,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회전자 측의 저항 성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 부분이 사실 임피던스로 봤을 때 리액턴스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 바꿔져는 저항 성분이 사실 에너지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성분을 갖다가 갖고 약간 트릭을 가합니다. 트릭을 가해서 어떻게 가느냐, S분의 R을 이렇게 한번 보자 하는 얘기죠. S분의 R에다가 RR을 한번 더했다가 빼도 값이 변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요거 두 개 하면 0이니까 결국은 이 값이요. 이렇게 더했다 뺐다를 넣은 다음에 RR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시키고 나머지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요 R과 그 다음에 이렇게 S가 들어가 있는 텀 두 개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저항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이쪽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인 저항, 로타의 저항을 빼고 나머지 어떤 또 역할을 하는 저항 성분 값으로 분리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 분리되는 성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요것이 기계적 에너지로 소실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붙박이 R로 나오는 값은 동손, 즉 전기자 그 권선이 갖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회전자 권선이 갖고 있는 저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죠. 동선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하나씩 에너지 수준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달하는 부분에 기여하는 그런 파라미터 아래 부분들이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죠? 가변이에요. 즉 속도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수식이 이제 좀 정리가 됐죠. 여기 어떻습니까? 붙박이 2차 측 붙박이 변하지 않는 2차 측의 동선에 영향을 미치는 저항값이 있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 나머지 에너지로 전달되는 저항 차원의 그러한
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기계적 에너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두 부분으로 나눠진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눠진 부분을 양변에다가 IR의 제곱을 곱해 볼까요? 그럼 IR의 제곱을 곱해 주게 되면은, 자, 이쪽에다가 IR의 제곱을 곱해서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고요. 여기도 IR의 제곱을 곱하니까 이런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IR의 제곱을 곱하니까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IR의 제곱을 곱하니까 좀 더 명료해지죠. 그렇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게 2차 측, 즉 회전자 동손이 되겠죠. 회전자 측 동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로터 코퍼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R 로타 코퍼로스, 여기 보시면은 로타 코퍼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차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로타 동손, 전기자의 동손으로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뭘까요? 이 부분은 2차 측으로 전달되는, 로타에 전달되는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 파워 인풋이라고 그러죠. 로타 파워 인풋, 2차 측으로 이제 전달되는 총 에너지가 그 중에서 동손으로 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타 파워 디벨롭드, 이 부분이 R 파워 PD라고 합니다. 로타 회전자의 파워, 최종 발생하는 파워가 된다는 거죠. 즉 기계적인 출력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PD, 그 다음에 RPI 이렇게 되죠. 이 수식을 잘 놓고 보면은 RPD와 RPI의 관계가 또 재미있습니다. RPD와 RPI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RPI, 그쵸? 곱하기 1-S를 하면은 또 RPD와 RPI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슬립이 로타 측에 전달된 총 전력과 총 에너지와 그 다음에 로타로 실질적으로 로타가 회전하는데 기여하는 거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1-S를 곱한 값으로 기여를 한다 하는 얘기죠. 즉 정지시는 어떻습니까? 정지시는 1이니까 0이죠. 정지시는 당연히 로타로 파워 전달되는 게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기속도로 돌 때는 S가 0이 되죠. 그때는 뭐습니까? RPI가 RPT가 되죠. 파워로스가 없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봤던 수식 오메가 T 기억나죠? 오메가 T 이꼴은 EI, 아마 이 수식 많이 기억날 겁니다. 전기적 에너지가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력으로 바뀌어주는 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RPD에서 오메가를 나눠주면은, 그렇죠? 토크가 얻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RPD 총 에너지에서 오메가 R, 지금 로터가 돌고 있는 각속도 오메가로 나눠주면은 지금 현재 토크 값이 얻어진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수식을 전개하면은 토크 특성 곡선을 우리가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